2023년 10월 13일 정오 12시 30분경 베트남의 한 강가에서 한 남자가 아내와 평소처럼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요, 수면 위에 떠있는 하얀 어떤 물체를 발견해요. 뭔가 느낌이 다리 한 짝 같아. 그런데 하에서 처음에 마네킹 다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사람 놀래게 마네킹 다리 하나가 둥둥 떠다니니까 그거를 건져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게 다가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상해. 마네킹이라고 하기엔 그 허벅지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닌 거예요. 군데군데 상처들도 보이고, 그리고 제일 컸던 게 다리 발목 부분에 단풍잎 문신이 있어. 마네킹에 문신 없잖아요. 여기서 저거 마네킹 아니네. 즉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떠다니던 신체 부위를 물가로 끌어올렸고 강을 따라 샅샅이 수색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람의 다리가 발견된 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던 한 어부가 근처 진흙 풀밭을 가리키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칩니다. 사람 머리다! 여기 사람 머리가 있어! 당시 풀숲에 여자 머리가... 그런데 그 상태가요, 얼굴이 완전 물에 불어가지고 퉁퉁 부어있어. 그 상태에서 눈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물고기들이 쪼아 먹었구나. 텅 빈 눈구멍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이어서 강가 근처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한 웅덩이에 낡은 담요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 담요 주위에 파리 모기들이 말도 못하게 몰려있어. 그 담요 위에는 3개의 큰 돌이 눌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시멘트 자국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을 치우고 담요를 들추자 대형 흰색 스티로폼 상자 하나가 떡하니 상자엔 여러 겹의 투명 테이프가 감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테이프는 이미 뜯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 이 상자를 열어본 것처럼 보였어요. 뚜껑이 열리자 엄청 비릿한 이상한 악취가. 예상하시다시피 그 안에서 나온 건 시신. 상자 안에는 사람의 몸통과 팔, 다리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절단면은 매끄러웠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 출혈, 오른쪽 폐에 2군데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이 범인 죽이고 은폐하려고 피해자의 모든 신분증을 가져갔고 시신 토막 내서 여기에 버렸구나. 이때 크게 단서가 된 건요, 앞서 언급했던 피해자 발목에 있던 단풍잎 문신, 이것과 노란 머리카락이었어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최근 실종자 기록을 조회했고 DNA 검사를 통해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허앤링, 하노이 연극영화대학의 학생이었어요. 거기다 허앤링은요, 2022년 열린 베트남 미인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여자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올해 대학생이 된 19살, 키는 162cm, 허앤링은 보통 가정에 되게 내성적인 여자였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녀는 모델 활동 등 여러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애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선 활동에 더 열정을 쏟았어요. 그녀는 가끔 개인 페이지에 일상 사진을 공유하기로 했는데 2023년 2월 자기가 한 자선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면서 글을 하나 쓰는데 그 내용이 저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할 거예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미인 대회에서 3위를 수상한 후 많은 초대를 받았지만 그녀는 먼저 학업에 집중하고 그 후에 전문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막 대학에 입학한 젊은 소녀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었어야 했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의심스러운 관계가 있는 인물을 조사하던 중 38살 셰웨이칭이라는 사람이 1순위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은 첫 범행 현장이 이 셰웨이칭이라는 남자의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셰웨이칭을 잡으려고 바로 그의 아파트로 가는데 집에 없어. 경찰은 즉시 셰웨이칭을 잡으려고 그 아파트 CCTV 확인 들어가요. 봤더니 아파트 CCTV에 10월 11일 저녁 두 남자가 그의 집에서 큰 스티로폼 상자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 들고 있는 상자의 겉모습이 피해자 시신을 담았던 상자와 매우 흡사해. 상자를 들고 나오는 이 두 남자, 한 남자는 셰웨이칭 같은데 그런데 그 옆에 이 남자는 또 누구야? 이 남자도 셰웨이칭과 공범인 걸까요? 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상자를 들고 나온 후에 약 이틀 정도 더 지난 10월 13일 오후 셰웨이칭 혼자 배낭을 메고 아파트를 다시 나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고향이었어요. 자기 고향집으로 간 건데 사실 그의 고향집은요 누가 살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명절 기간에만 사용하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기 딴에 이곳에 숨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혹은 자기 고향이 아무래도 내가 길을 속속들이 잘 알거든. 숨기 좋아.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경찰 바로 그의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안에 있었어요. 경찰은요 처음에 바로 급습하지 않고 기회를 줬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힘쓰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셰웨이칭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경찰들한테 가라고. 안 가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사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진실이 영원히 묻히길 바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고. 애가 너무 흥분해서 난리를 치니까 경찰은 우선 이 남자를 좀 진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셰웨이칭의 삼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삼촌이 막 설득을 해요. 이러지 말라고. 하지만 역효과가 났어. 삼촌이 더 자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의 감정이 더 격양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점점 경찰이 통제할 수 없게 흘러갑니다. 이에 경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자. 경찰은요, 삼촌에게 계속 셰웨이칭과 대화를 해달라고 그의 신경을 분산시켜달라고 요청한 뒤에 그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문을 강제로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셰웨이칭이 과거의 기억에 잠겨 감정이 조금 진정이 된 그 순간 경찰 과감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경찰이 딱 들어오니까 이놈이 순간적으로 놀래면서 또다시 막 소리 지르고 흥분을 그러더니 바로 칼을 집어들고 자기 배와 목을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죽어. 죄값 받고 죽어야지. 경찰은 즉시 응급처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결론은 중상 입었고요. 살아요. 이런 상황에 지가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는요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자,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산자, 살인마 셰웨이칭의 주장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 2021년 초 셰웨이칭이 하던 일은요, 손님들한테 젊은 여성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여기 1번 아가씨, 좋아요. 2번도 좋고, 한 명씩 초이스에 가세요. 그렇게 남자 손님들에게 젊은 여성들을 소개해 술자리에 동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여자 소개시켜준 소개비 받아야지. 그 소개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쁜 여자들을 모으는 게 돈줄인 거죠.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초이스해 가고 내가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직 학생이었던 허엔링을 보게 된 거예요. 얼굴하며 몸매가 나쁘지 않아. 이때 허엔링은요,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다 보니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시간이 남으면 의류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외모가 셰웨이칭의 관심을 끌었어요. 제가 의류 쪽 관련해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페이스나 몸매가 너무 괜찮으셔서요. 좋은 일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녀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하지만 의류 관련 일은 개뿔. 술집 여자 대주는 일 하잖아요. 며칠 지나 허엔링에게 연락을 합니다. 유명 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기 술자리에 동행을 시켜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친해졌네? 바로 본론을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말인 척 하면서 허엔링한테 지금 같은 술자리에 한 4시간 정도 남자랑 같이 있어만 주면 한 10만원 정도는 껌으로 벌 수 있는데, 그 중에 25%는 내가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나도 살아야지. 내가 수수료로 떼가는 거고. 어때? 한번 해볼래? 이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허엔링 계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류 모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몇백 벌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루 종일 서 있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등 쑤셔가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모델 일을 해도 하나로 10만원에 반의 반도 못 버는데 4시간 남자 옆에 앉아 있어만 줘도 10만원? 거기에 운 좋으면 팁으로 더 벌 수도 있대. 당시 그녀 학생이었어요. 어린 그녀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셰웨이친과 술자리 동행 일도 잦아지면서 두 사람은 단순한 업무 관계에서 더 친해졌습니다. 일 외에도 사적으로 자주 만나 이야기를 자주 나눴어요. 셰웨이칭은 허엔링을 특별히 챙겨줬고 일부러 그녀에게 부담 없는 진상 아닌 남자들의 술자리에 주로 배정해줬습니다. 설사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자기가 막 나서서 다 도와주고. 그러나 이런 겉보기엔 친밀해 보이는 이 관계도 돈이 개입되자 미묘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1년 정도 더 지난 2022년 허엔링은 이 해에 미스 선발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막 대학에 입학한 참이었어요. 인생이 이제 막 밝은 길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순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학생 때 미스 대회에서 3위 하기 전에 멋 모를 때 돈 벌겠다고 술집 접대 일을 시작했잖아요. 나 천천히 준비해서 연예계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연예계로 딱 나갔을 때 그때 이게 혹시나 밝혀지면 얼마나 타격이 되겠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셰웨이칭 입장에서 이런 좋은 물건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미쳤다고 놔줘? 너 찾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 그냥 놔줄 리가 없죠. 2022년 4월 셰웨이칭은 일부러 그만두려는 허엔링에게 이빠른 소리 막 해가면서 겉으로는 그녀를 위하는 척. 그래? 그런데 너 그쪽 일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 돈은 있고? 집에서 대출해줄 형편도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빌려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베트남 돈으로 6천만 동 하나로 318만원 정도를 빌려주겠다고. 우리나라도 일부 나쁜 술집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가씨 어디 못 가게 묶어놓을 때 쓰는 방법. 일부러 가불처럼 돈을 다 땡겨주고 그거 나중에 갚으라고. 그거 갚기 전까진 못 그만두게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정해진 날에 원금을 갚아야 하며 그 원금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발생한다 등등등. 세상을 몰랐던 허엔링. 진짜요? 그럼 고맙죠. 하지만 이게 덫이잖아요. 2022년 말이 됐을 때 허엔링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가 갚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립니다. 분명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원금보다 돈이 더 늘어났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획한 대로 셰웨이칭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딱 독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갚아야지. 허엔링 돈 안 갚아? 아니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셰웨이칭의 끊임없는 빚 독촉에 직면한 그녀는 매일 돈이 없다는 핑계로 상환을 미뤘고 허엔링은 아무리 힘들어도 더 이상 절대 술집 일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2023년 10월 10일 오후 셰웨이칭이 허엔링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돈 많은 대형 고객님이 널 꼭 만나고 싶어해. 너 아니면 안 되겠대. 돈도 많이 준다고 하시는데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진짜 대형 고객이야. 엄청 부자라고. 이번 술자리만 잘해주면 우리 사이의 빚 그냥 깨끗이 끝.
더 이상 너한테 연락도 안 할게. 어때? 콜? 허엔링은요, 사실 이때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재벌 고객이라는 남자가 제시한 금액이 평소 금액의 몇 배나 더 높아. 그러니까 순간 약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뭐 이번이 마지막인 거니까 뭐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실제 대형 고객, 부자 고객을 만나고요. 꽤 즐겁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약속했던 보수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수를요, 허엔링이 고객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셰웨이칭이잖아요. 셰웨이칭이 돈을 다 받고 자기가 돈을 다 받고 수수료 땡 금액을 아가씨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부자 고객과 헤어지고 그녀는 셰웨이칭을 따라 그의 아파트로 가서 정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늘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셰웨이칭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웬걸 이 남자가 갑자기 문을 잠가. 그러더니 장부 하나를 꺼내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일한 보수를 받으려고 온 건데 오히려 나한테 돈을 뱉어내래. 돈을 달래. 이 부자 고객만 접대해주면 우리 사이의 빚도 청산해주겠다고 그랬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빚 청산은 무슨,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허엔링은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 지금 돈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셰웨이칭한테 이걸 담보로 맡기겠다고까지 얘기해요. 하지만 셰웨이칭의 목적은 정말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야, 반지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 이 반지야 그냥 안 찾으면 그만인 건데. 여기에 차용증 쓰고 신분증 나한테 맡겨. 그리고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시키는 일은 다 해. 그런데 지금 허엔링 입장에서 이 남자 말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놈한테 내가 차용증 써주고 신분증 맡겼다가 무슨 봉변 당하라고. 그리고 시키는 일을 다 해라. 아, 미쳤습니까? 지금 그거를 그만두려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싫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셰웨이칭은 이런 그녀의 반응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 나름 허엔링 얼마 전에 미스 대회에서 3등 했거든. 내가 알기로 그 우승 상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 돈이 있으면서 내 돈 갚지도 않고 내내 돈 없다 돈 없다. 그렇다고 내가 술집 남자들 연결해주면 그거 하는 것도 아니야. 우승 상금 버젓이 있으면서 내 돈도 안 갚아. 내가 일 주는 것도 안 해. 내 말도 안 들어. 차용증 쓰고 신분증 맡기라고 하니까 그것도 싫대. 그러니까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이 여자 지금 돈 있으면서 어영부영 내 빚 안 갚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 일도 안 했던 척 딱 선을 그으려고 나랑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내 돈도 꿀꺽 하려고 내 일도 안 하고.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지. 그렇게 둘이 말싸움 하다가 분노한 셰웨이칭이 허엔링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녀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모서리에 그대로 꽝! 그 충격에 그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서히 정신이 들면서 그녀 깨어나는데 그때 보인 상황은 과일칼 하나가 내 목 아래에 딱! 이놈이 칼로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갚으라고. 아니면 내 말대로 차용증이랑 내가 시키는 일 다 하겠다고 이거 쓰라고. 아니, 이 상황 자체에 허엔링 엄청 겁을 먹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이고 나발이고 덜덜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악 지른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셰웨이칭도 누군가 이걸 들어 걸릴까봐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다가 푹. 5번째 칼이 내리꽂힐 때쯤 허엔링은 이미 소리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허엔링을 살해한 셰웨이칭. 시신 어떡하지? 이때 생각이 난 무언가. 우리 집에 큰 스티로폼 상자 하나 있는데 거기 넣어보자. 딱 가져와서 넣으려고 봤더니 상자가 시신을 넣기에는 좀 작아. 시신을 상자에 딱 넣어봤더니 옆에처럼 허벅지 부분부터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뭐 어떡하긴 어째. 스티로폼 밖으로 삐져나오는 부분만 잘라내면 되지. 그래서 욕실로 시신을 옮겨 그 2다리를 자른 겁니다. 스티로폼 상자에 딱 들어가게끔. 와, 진짜 미친놈이죠.
딱 자르고 몸통을 상자 안에 넣었더니 딱 맞아 잘 들어가. 아 됐다. 사이즈 맞게 아주 잘 잘랐다. 이어서 그는요 머리도 분리해요. 왜냐 이 스티로폼을 버렸는데 누가 발견했어요. 그래도 머리가 없으니까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그는 스티로폼 상자를 덮은 뒤에 테이프로 여러 겹을 감아 단단히 봉했습니다. 그거 들고 강으로 가요. 그런데 강이 좀 멀어. 걸어가기에는 좀 그래. 이때 그는요 일부러 택시를 부릅니다. 그 택시 기사한테 이 상자를 같이 들자고 도움을 요청해요. 시신이 들어있으니 무거웠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택시 기사분 같이 그걸 들어줬던 거예요. 이때 그는요 자기 업무에 사용하는 소품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이 택시기사분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강에 도착한 후에 그는 상자에 안 들어간 부분들 있죠. 두 다리 이걸 강에 버립니다.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라고. 그리고 옷을 벗더니 강에 뛰어들어요. 문제의 상자를 들고 말이죠. 그 상자를 쓰레기로 가득한 반대편 강둑으로 밀어보내려고 직접 강에 뛰어든 성의까지 보였던 겁니다. 시신을 아주 숨겨보겠다고 아주 그냥 지랄을 하고 있죠. 여튼 그는 쓰레기로 가득한 강둑에서 버려진 담요를 발견해요. 그는 그 담요로 상자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3개의 돌을 찾아 그 위에 눌러놔요. 이 일을 모두 마친 후 그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사람을 죽이고 유기까지 하고 왔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고인에게 미안하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걸리면 어떡하지? 좀 더 잘게 자를 거 그랬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누가 발견하면 어떡하지? 요런 생각.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불안해. 그래서 10월 12일 오후 그는 근처 시장에서 시멘트 한 포대를 삽니다. 시멘트로 상자를 아예 덮어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월 13일 새벽 셰웨이 층은 다시 혼자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서 상자를 감싼 담요까지 해가지고 그 주변에 얇게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뭐라도 됐겠다. 이놈은요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술 기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사실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잖아. 살았잖아. 지금에서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네가 죽으려고 한 게 솔직히 고인에게 미안해서가 아닌 이게 걸릴 것 같으니까, 걸려서 나 감옥 가거나 사형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죽으려고 한 거 아니야. 결론은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데 이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인 건지 뭔지 재판 결과를 찾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미인 대회에서 수상해 이제 연예계 쪽으로 나가겠다고 정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기대했을 텐데 한 번 길을 잘못 들어버리니 그만두려고 해도 쉽게 둘 수 없었고 끝까지 이렇게 돼버린.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많은 길이 있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머리가 좀 부하죠? 오늘 드라이를 안 했더니 그냥 머리 감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돼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을 죄송합니다. 내일 봬요.